네, 자, 이제 차고를 한번 가보시죠. 자, 차고는 요약집 21쪽이요. 21페이지에 맨 위에 세 번째 줄 백구조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 잘 보세요. 자, 차고. 우리는 항상 차고는 착각이야, 착각.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언더라인 되어 있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부분에 착오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착오가 중요해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는 중자가 두 개 나와 중요 부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고, 그러나 아무리 중요 부분이라도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그리고 제2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1번의 의 보죠. 착오의 의는 땡땡. 착오란 자,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같은 말 표시상의 효과사와 마음속에 있는 의사 진위, 즉 내심의 효과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보죠. 자, 갑이 자, 을과 이제 자, 법률행위를 한다. 자, 법률행위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계약이라 그랬죠. 계약. 그걸 하면서 자, 착오는 이제 자, 갑의 의사와 외부 표시가 항상 총칙은 의사 표시 이 불일치죠. 이걸 갑이 모르고 있는 게 착오이라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 착각은 자, 착오.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갑이 이 땅을 자, 삽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거꾸로 매수. 어디 할까요? 매수인. 땅을 사는데 이걸 살 때 자, 농지인 줄 알고 자, 의사는 농지야. 자, 농지인 줄 알고 자, 평당 한 100만 원씩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농지인들 알고 보니까 농지.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농지가 아니라 하천부지더라 이거죠. 자, 자기는 농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천부지더라. 이게 바로 착각이죠. 착각.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보잖아. 농지는 한 평당 100만 원 하는데 하천은 평당 10만 원도 안 해. 한 10배 이상 손해봐. 이런 게 착각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분의 착오라 머리 취소하는 거죠. 중요분의 착오. 이 중요부분이라는 게 바로 우리 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클수록 중요분이 10배 같으면 엄청 크잖아요.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는 자,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입니다. 근데 중요분이 아니다. 그럼 취소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 근데 자, 을이 아무리 중요분이라도 너무 과실이 커.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이 과실이 너무 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중과실 이걸 많이 내요. 자, 중요분은 경제적 불이익이 커야 되고. 자, 그럼 요약집에서 그것만 좀 보고 가죠. 중요분의 착오하고 중과실. 22페이지 와보세요. 22쪽 요약집. 자, 22페이지에 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착오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요게 포인트입니다. 땡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자, 표의자는 누구라 그랬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면 중요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요 판례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말은 뭐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자, 갑니다. 기억.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의 착오 대표적인 거죠. 땡땡.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다음 니은. 자, 귀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자산을 귀속재산이라 그래. 자,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죠? 조선 총독부 재산이죠.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정의한 경우 대표적인 중요분입니다. 다음 D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채무자가 친구인 줄 알고 물상보증을 썼어요.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파산자더라.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 다음 리얼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을 할 때 건축사 자격의 착오입니다. 자, 건축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아파트 설계 용역을 맡겼어요. 알고 보니까 건축사 자격은커녕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더라. 엄청 중요한 착오죠. 다음 위험의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게 가장 많죠. 10차로 바로 옆에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산꼭대기 있더라. 완전히 경제적 불이익이죠. 다음 비업의 세금의 착오, 양도소득세의 착오, 즉 법률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다음 시업 많이 나오고 사인의 착오, 기명날인의 착오, 즉 서명의 착오. 신원보증서에다가 사인한다는 것을 연대보증서로 사인했죠. 대표적인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자, 그 밑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취소 못하는 거. 자, 첫째 1. 시가의 착오. 워낙 많이 나와요. 시가 가격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 바보 천치라는 거야. 그래서 시가의 착오는 취소 못합니다. 다음 니은의 면적의 착오입니다. 면적. 면적은 뭘 봐야 돼? 면적은 뭘 찾아봐야 돼? 토지대장 봐야지. 토지대장. 그거 맨날 배웠잖아. 토지대장도 안 보고 말이야. 해가지고 면적의 착오 있더라. 취소 못해. 면적의 착오. 다음 디귿 소유자의 착오. 뭐 찾아봐야 돼? 등기부등본 찾아봐야지.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그냥 계약했다. 취소 못해요. 중요분의 착오 아닙니다. 3개. 기억, 시가, 미연, 면적, 디귿, 소유자. 이걸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리얼. 감유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정했는데 그 등기가 무효야. 등기가 무효라면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4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지금 바로 해봅시다. 중요분이 아닌 거 시가, 면적, 소유자, 감유 등기가 무효인 경우 가장 많이 나와요. 다음 양으로 이번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근데 예외가 나와. 예외 꼭 외워야 돼. 땡땡. 자, 상대방이 오히려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동그라미 쳐 이용했어. 알면서 이용했다는 이용한 놈이 더 나쁜 놈이야. 더 나쁘니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이용당했으니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당구장이 1개야 2개야 3개야 3개죠? 그 옆에 저거 10월 28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이 3개가 이제 중과실 판례야. 이 3개 말고는 중과실이 없어요. 자, 첫째 1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너무 협소하여 좁아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땅 위에 토지상의 공장 건축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워낙 많이 출제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 위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 매수인이 이 공장을 질 수 있는지 안동시청에 가서 문의해 봐야 돼. 알아보지 않고 덜컥 샀는데 그거 안 나온다. 중과실이 있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땅 사고 팔 때 개인적으로 사고 팔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돼요.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공인중개사를 통했다. 그럼 중과실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했다. 중과실입니다. 2번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거요.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경우. 자, 그러면 그 뒤에 거 슬쩍 읽어보죠. 그럼 공인중개사를 안 통했으니까 뭐 토지대장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매매계약 체계를 정해 임야도 등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각에 빠지더라도 중과실이 있습니다. 취소 못해요. 이게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했다 그러면 중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대출자금 문제인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두 개만 해봅시다. 1.
땅을 사가지고 공장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으면 중과실이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는데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각이 있으면 중과실로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 3번에 입증 책임 워낙 많이 나와요. 자, 입증 책임은, 자, 갑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취소하려고 그래. 표의자, 의리 상대방. 이 사람은 이제, 자, 취소하려면 내가 착오가 있다. 착오가 또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걸, 자, 이 취소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서 취소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래. 너가 중요 부분에 착각이 있지만, 갑 너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이걸 더 많이 나와. 중과실 입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취소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유효 주장자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과실 입증해야 됩니다. 이걸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오세요. 사효가. 자, 효가에서 맨 밑에 양가로 3번 와보세요. 3번. 계약 해제와 착오. 워낙 많이 나와요. 자,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도 착오로 취소 가능해. 보죠. 땡땡. 매도인이, 매도인은 갑이라고 놓죠. 갑이 매수인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했어요. 갑이 해제한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랬을지라도 매수인은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자, 죽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자, 갑이, 자,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해제했을지라도 상대방은, 자, 이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다면 착오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7번, 17번 와보죠. 17, 착오 틀린 것. 자, 틀린 것. 자, 1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자, 중요분의 착오 대표적인 한 개 해보세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하천 부진을 하게 대표입니다. 그런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또 뭐가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다. 정확해요. 자, 2번 또 나오죠.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뭐가 나왔어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청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는 무슨 부분의 착오라고 그랬죠?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농지 나오고 하천 나오면 중요분입니다. 다음 2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죠. 자, 착오도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는 취소 못한다. 약정하면 취소 못해요. 약정하면 약정 유성을 하니까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가 없다. 자, 4번. 아까 중요분이 아니고 뭐예요? 시가 나왔잖아. 시가.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가, 면적, 소유자. 다음 5번이 답이네. 그럼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장래 불확실한 사실, 대표적인 에 적으세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 즉 양도소득세의 착오입니다. 양도소득세 차소도 착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된다 이겁니다. 그 밑에 해설 써보세요. 정답풀이 5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세금 부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부과될 조건을 치죠. 양도소득세 등 3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 사실에 관한 것일지라도 착오에 해당합니다. 착오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착오에 해당한다. 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18로 갑니다. 자, 우리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갑이
그럼 이제 이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즉 쉽게 진이죠. 진이와 바깥으로 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그럼 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이 의사 결정할 때 착오가 일어나거나 표시할 때 착오가 일어나죠. 이 착오를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 그래요. 내용 결정하는 거죠. 내용의 착오. 다음 요거는 표시를 잘못 쓰니까 표시상의 착오라 그래요. 결국 착오는 내용이 잘못되거나 표시가 잘못되면 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가끔 이제 나오는 요 의사를 결정할 때 마음속에 있는 원인, 동기라 그러죠. 동기. 자, 원인의 착오가 있어요. 동기의 착오. 이건 원칙은 착오가 아니에요. 동기가 잘못됐을 뿐이야. 갑이 이제 집을 파는데 내가 1억에 팔겠다. 그럼 이 사람이 동기는 뭐 이사 가서 팔든지 아니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둘이 싸움을 해서 팔든지 아니면 심심해서 팔든지 이 동기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기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동기에 착각이 있더라도 착오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동기에 착오가 있다. 예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거는 착오에 포함돼요. 자, 동기. 자, 그러면 동기를 만약에 이 동기를 상대방에 표시했어요. 상대방이 내가 이 집을 파는 동기가 이사 간다 하는 것을 알렸다면 의리 동기를 알고 있잖아. 이걸 표시된 동기의 착오라 그래. 동기가 표시되었다. 요 착오가 됩니다. 왜?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오히려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동기를 일으키도록 유발을 시켜. 유발된 동기의 착오. 그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는 이제 착오가 됩니다. 자, 동기의 착오는 표시된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거는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도 착오에 포함돼요. 여기다가 이제 엔더 아까 무슨 분의 착오? 중요분의 착오가 돼야 되겠죠. 자, 요거는 기억합니다. 동기도 두 가지. 자, 동기는 바깥으로 표시만 되면 돼. 자, 가보죠. 1번 대표적인 동기 나오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 못해요. 내가 땅을 샀는데 그걸 이제 법에 의해서 의도대로 목적을 사용 못하는 경우,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입니다. 근데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서 이제 소를 키우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자, 소 못 키우는 지역이야. 상하수도 물보호구역이야. 그런 경우는 동기의 착오면 취소 못해요. 동기만 착각일 뿐이죠. 다음 2번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자, 줄거세요. 뭐가 나왔나요? 채무자의 동일성의 착오죠. 무조건 동일성의 착오 그러면 중요분입니다.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자, 답이 3번. 아까 나왔던 판례. 답이 3.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은 아까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랬죠. 경제적 불이익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고려된다. 고려해야죠.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답이 3. 4번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죠? 동기죠. 동기니까 원칙은 취소 못한다 그랬죠.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바로 동기의 착오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항상 무슨 계획이 나오면 동기의 착오는 취소를 못합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다음 5번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로 뭐가 나왔나요? 유발된 경우. 유발 나왔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 취소 가능해. 유발된 경우는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니까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건 내용이 됩니다. 동기를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동기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10호로 가죠. 틀린 것. 자, 1번도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취소권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취소권.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자, 항상 우리는 취소는 자기가 불리하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컸잖아. 이 계약이 불리할 때 취소해. 그럼 이쪽이 불리하면 이쪽은 유리한 거죠. 이쪽이 취소하니까 얘가 유리가 불리로 바뀌는 거죠. 그럼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야.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이 정당한 권리잖아. 정당한 권리니까 취소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거는 정당한 행위니까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적법행위야. 자, 그게 이제 1번 얘기인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더라도,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바꿀 거라 그랬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자는,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취소는 적법행위야. 적법행위니까 불법행위로 손배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상대방 입증하라 그랬죠. 총과실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네 상대방에게 있다. 반대 외워야 돼. 총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3번.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109조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착오로 취소하고 또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또 하자 담보도 같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과실은 현저한 잘못이죠.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등등등에 비추어, 자, 줄한 거 보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저한 부조이에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아까 동기의 착오는 두 가지였죠. 자, 동기의 원칙은 취소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바깥으로 못 되면 표시된 동기의 착오. 표시만 되면 됩니다. 표시만 되는 것이지 합의는 요하지 않아요. 합의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오히려 상대방이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이 두 가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 표시만 되면 돼요. 자, 답이 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틀렸어요. 합의는 요하지 않는다. 합의는 요하지 않는다. 답 5번 워낙 자주 내고 오른쪽 해설 써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시하면 됩니다. 자, 줄 거 보죠. 5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자, 줄 거세요. 그 동기를, 원인을, 이유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동기를 표시하면 충분한 것이지 잘라주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줄것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잘 기억합니다. 동기를 표시하면 족하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 해옵니다. 20번. 착오 옳은 것. 자, 1번 중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충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전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워낙 뭐 중요하니까 보죠. 자, 이게입니다. 자, 어린 이 땅이, 자, 아까 잠깐 농지인 줄 알고, 자, 매매 계약했어요.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자, 그리고 농지인을 매매 계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리갑에게 자,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딱 주려고 보니까 보니까 이게 대장을 보니까 그 다음에 하천부지더라 이거예요. 무슨 분이 차고입니까? 중요분의 차고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은 어른한테 전화하면 야, 너 왜 중도금 안 주냐? 중도금 안 주니까 이제 중도금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 해지하니까 또 뭐 하겠어요?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달라 이렇게 청구해요. 그랬을 때 을이 이제 자, 요 계약금 받아오고 손해배상 안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을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하면 이게 이제 무효가 되니까 오히려 요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오죠,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오고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니까 자, 계약이 해지당한 이후에도 을이 말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가 있다. 네, 자주 나옵니다. 2번. 소유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아까 적법행위라 그랬어? 불법행위라 그랬어? 적법이잖아. 적법 취소권이니까.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자, 답은 3번이네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해서 합의했죠. 합의하면 취소 못합니다. 합의한 경우는 착오자는 취소할 수가 없다. 합의했으니까 착오가 아니에요. 답이 3. 자, 4번 중요표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은 취소 못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 했다 그랬죠? 이용한 경우는 이용한 놈이 더 나쁜 놈이니까 표의자는 이용당했으니까 의사표시 좀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있다. 꽂혀가지고.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한다 그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이 사람 취소하려는 사람이잖아. 자, 유효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음 21로 갑니다. 틀린 것 1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분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 대표적인 양도 소득세대 차도입니다. 세금의 착오도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 2번 그 유명한 유발된 동기의 착오야. 상대방에 의해 오히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자, 유발된 동기의 착오 대표적인 거 보죠. 되게 이제 공무원들이 동기를 유발을 많이 시켰어요. 판례를 보면. 자, 이 땅이 이제 국가의 기속, 국가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한테 기속이 됐어, 갑에게. 그리고 갑이 땅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이제, 법을 해석을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갑한테, 야, 이거 국가 땅으로 기속된다라고 이제 동기를 유발시켰어. 그러니까 국가에 기속될 땅이 아닌데 기속된다고 이 사람이 잘못 말을 하니까 이 공무원 말을 믿어야죠. 믿고 이걸 국가에 정의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국가의 기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공무원이 동기를 유발시켰으니까 이거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취소해가지고 도로 찾아오는 거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도 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2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워낙 중요해요. 다음 3번
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정했는데 줄거세요.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죠. 아까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면 손해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자주 나오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4번이 답이네요. 아까 중과실은 뭐 2개밖에 없다 그랬죠. 중과실 나오면 뭐죠? 자, 땅 위에 공장 질라 그러면 그걸 관할관청이 알아봐야 되죠. 그거 안 알아보면 중과실. 또 두 번째가 뭐였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죠. 그것만 중과실이야. 그 외에는 중과실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답 4번 금방 찾아.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청량을 통해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에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거짓말이고 중과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중과실은 오로지 2개밖에 없어요. 답이 4. 네, 중과실 바로 나오네. 5번. 여기 중과실이야.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안동시청에 알아보지 않으면 이게 바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이거 내와야죠. 그 밑에 하나 더 적어. 5번 밑에 6번에서 뭐죠? 개인적으로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경우, 그게 바로 중과실입니다. 5번, 6번을 잘 외워야 돼. 자, 21호입니다. 차고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앞부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다 풀어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안 풀어요. 자, 기억. 착오가 미필적인, 자, 미필은 미필적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없는 이런 뜻이죠. 필수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란 가능성. 우리 이제 가능성. 이걸 미필적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고의에서 많이 써요. 미필적 고의. 우리가 이제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자는 거냐. 죽일 때 칼 찔러 죽인다 이런 게 고의란 말이야. 고의를 할 때는 미필 고의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사람은 확실히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어른이 주먹을 한 대 때렸어. 하고 2살짜리가 주먹을 때렸어요. 2살짜리 애들 때릴 때는 미필적 고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른이 주먹을 때려서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살인죄가 됩니다. 애들 한두 살짜리 애들은 살인죄가 안 되죠.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은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자, 갑니다. 기억.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아까 했죠? 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세라 그랬잖아. 그것도 착오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해요. 기억. 자주 나옵니다. 세금의 착오입니다. 다음 미연. 또 자주 아까 나왔던 거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 이건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죠. 상대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고. 부인이 아니라 유효 주장자가, 즉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요 개념이 말이 어려워요. 잘 보세요. 갑이 이제 착오자야. 을이 상대방이고, 그럼 중과실은 자, 갑의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입증한다. 자,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잖아.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 주장자죠. 유효 주장자 같은 말, 효력 주장자 같은 말. 이 사람은 취소를 주장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자, 효력 부인하는 사람이죠. 무효를 주장하니까 효력 부인하는 사람. 자, 기억합니다. 착오는 효력 부인자가 아니라 효력 주장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돼. 말이 좀 어렵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디귿. 아까 설명한 거네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 디귿.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착오에서 공무원이 나오면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이게 무슨 착오야? 유발된 동기의 착오야. 토지를 국가에 정의한 것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다.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무조건 공무원 나오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답이 D가. 자, 리얼.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 대법관들은 공무원들 안 믿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무원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고시 공부할 때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딱 합격 때는 공부를 안 해요. 법정 봐도 자꾸 바뀌는 걸 모르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동기를 유발시켜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한테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리얼. 부동산 매매에서 뭐 나왔어요? 시가 중요분이 아니야. 중요분이 아니야. 시가 아니죠. 시가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가, 면적, 소유자, 중요분은 아니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요약집 잘 정리해야 돼요. 23 갑니다. 차고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올라갑니다. 기억.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도 착오 취소 법리가 적용이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109조하고 110조 얘기인데 109조는 착오죠.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자, 110조는 사기잖아. 자, 사기의 요건이 나중에 나오죠. 사기도 기망을 했다가 사기는 속이는 거죠. 기망하면 착각에 빠지잖아. 착오.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하는 게 사기잖아. 사기가 되려면 이 중간에 착오도 들어간단 말이야. 이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자, 110조로 취소할 수도 있고 109조로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도 중요분이라면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 그 얘기입니다. 상대방 기망은 속이는 거죠. 기망으로 속임을 당해가지고 표지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도 착오 취소 법리가 적용이 된다. 정확합니다. 다음 니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의 착오는 뭐 되죠? 표시하거나 유발당해야죠. 두 개 중 하나.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틀렸죠? 합의는 요하지 않는다. 뭐만 하면 돼? 동기를 표시하면 족하다. 합의 X입니다. 자, D가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요분이네요.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건저당 설정계약의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무조건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자, 리얼.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줄거서에 또 뭐 했나요? 이용한 경우. 이용한다고 했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니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답이 그래서 4번 기억 리얼이에요. 자, 미음도 아까 한번 나왔고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자. 하자 줄거보세요. 하자는 물질적 결함을 의미해요. 하자. 집을 샀는데 집에 비가 줄줄줄 새더라. 하자도. 자동차 샀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해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거죠. 자, 우리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샀는데, 자, 요새 신차 사면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잖아. 한 두 달 기다렸다가 차가 딱 들어왔어, 매수인. 매도인. 근데 딱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 차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자가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착각을, 이 사람은 신차, 새 차라고 생각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잖아. 착오잖아요. 착오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또는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담보 책임 주장에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581조, 이거는 109조. 여러분들 몇 조까지 몰라도 좋아요. 하여간 법 조문이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미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해지하든지 또는 매수인은 109조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다. 딱 이렇게 해서 착오 마치고 다음 24 사기 갑니다. 자, 사기도 24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제목 사기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심표, 강박. 사기는 우리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사기 당해서 한 의사표시. 강박은 강력한 협박을 줄임말. 강력한 협박. 강박. 쉽게 해서 우리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 공갈 협박. 공갈하고 협박 확실히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강력한 공갈 협박, 이걸 강박이라고 그러는데요. 강박, 여기 아니고 강박. 그래서 똑같아요. 자, 우리가 취소죠. 자, 1항, 2항, 3항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상대방이 사기친 거고, 요거는 제3자가 사기친 거죠.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갑니다. 110조. 제1항 사기. 자, 두 개 나눠서 합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줄거세요. 제3자를 A라 놓죠. 제3자 A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여기 더 많이 나와. 알았거나 같은 말 뭐죠? 알 수 있을 경우 과실의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강박으로 나눠도 2항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 A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제3항 전 두 항의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자, 밑에 단가로 이번에 요건에서 양가로 1번 사기자에게 몇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의 고의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2단의 고의는 두 개밖에 없어. 사기하고 강박. 그리고 세 번째 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는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에서 위법한 기망행위가, 기망 속이는 거죠.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네 번째 줄 언더라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성립할 수 있다. 이걸 많이 내요. 부작위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걸 부작위라 그래. 수험생은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거기 자기야. 공부 안 하고 잔다. 부작위입니다. 부작위하면 시험 떨어져요. 해야 될 일 안 하는 게 부작위야. 그럼 부작위로도 기망이 성립합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 기억해야 돼요. 자,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옆에 아파트 가면 막 솟겠어요. 뚝뚝 떨어지겠어요.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공동묘지 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막 분양했다. 그러면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있는 걸 안 가르쳐주고 분양했다. 사기입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자, 오른쪽에 와서 강박에서는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오세요. 위법한 강박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2번 조심합니다. 1번 강박행위 개념. 강박행위란 소유자로 하여금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잃지 않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적 강박이야. 그러니까 그냥 들들들 떨 정도로 협박을 해야 돼.
그게 취소입니다. 근데 너무 막 강력한 협박은 무효입니다. 아예. 권총을 딱 들여 목에 야, 너 안 주면 땡긴다. 그럼 덜덜 이거는 이제 아예 무효입니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취소가 아니고 무효야. 그걸 절대적 강박이라고 2번 기억합니다. 강박의 정도가 나오죠. 극히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해가 완전 박탈 나왔죠. 완전히 박탈할 정도. 이걸 절대적 강박이라 그래. 그런 절대적 강박은 아예 무효입니다. 그것은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아예 취소 사유가 아니라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죠. 자, 갑이 이번에 을이 자 갑에게 사기치거나 강박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상대방한테 표의자가 당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수단은 속이는 거, 기망 같은 말 기만이죠. 우리 속세는 기만이란 말을 쓰는데 법에서는 같은 말 기망입니다. 속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애가 고려 청자 가지고 있어요. 진품이죠. 고려 청자 1억 한다고 하죠. 우리 이제 사기치는 거야. 야, 내가 이거 감정해 보니까 이거 모조품이더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품을 모조품으로 착오에 빠지는 거죠. 착오에 빠져가지고 에이 뭐 이게 가짜인가 보다 라고 해서 1억짜리를 10만 원에 팔겠다고 하자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한다는 거예요. 10만 원에 팔겠다 의사결정했어. 그리고 진이 있죠. 진이가 있으니까 비진이가 아니야. 그래 에이 1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의사와 표시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가 아니잖아. 요거는 불일치했잖아요. 요거는 일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해요. 일치하지만 자 갑이 사기 안 당하고 만약에 팔았다면 요걸 얼마에 팔겠어요? 1억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방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으니까 사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이번엔 강력한 협박이죠. 이걸 해악의 고지라 그래. 해코지를 입힌다. 해악을 알리는 거죠. 해코지한다. 자, 을이 갑한테 야, 너 고려청자 이거 나한테 안 주면 가족들 다 죽이겠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막 강력한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사기는 착각이지만 이쪽은 덜덜덜덜 떠는 거죠.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같은 말 외포심이죠. 덜덜덜 떨어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라고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려에 의사하고 정려 표시하는 거죠. 여기 바로 기망, 착오, 하자 있는 의사결정. 이것도 해코지, 공포, 의사 있는 하자 있는 의사결정. 이게 1단계, 2단계 고의. 1단계, 2단계 고의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항상 형법이나 형법 범죄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범죄면 동기를 찾단 말이야. 동기를. 그래야 고의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가 없으면 범죄가 안 돼요. 그럼 사기하고 강박은 이건 공갈인데 둘 다 형량도 똑같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시험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사기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절도 얼마냐? 절도는 6년 이하밖에 안 돼요. 이게 훨씬 높잖아. 그럼 이제 경찰은 이제 사기범을 잡아야 돼, 절도범을 잡아야 돼. 사기범을 잡아야 되는데 사기는 안 잡으면 못 잡아요. 왜? 2단계의 고의를 이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저 사기당했습니다. 안 옵니다. 우리 집에 강도 들었어요. 막 뛰어옵니다. 강도 잡기 제일 쉽잖아요. 절도는 6년이죠. 강도는 또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성질이죠. 딱 강도 들었으면 막 뛰어와요. 경찰을 승진하려고. 사기당했습니다. 에이, 이거 좀 잘하죠. 왜 그래요? 이거 만단 말이에요. 이건 입증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2단계 고의 어렵습니다, 이거. 1단계 고의도 어려운데 2단계를 어떻게 해? 그죠? 사기는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사기범은. 무슨 일이 아니 사기범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 교도소 가면요, 딱 2개야. 사기범 아니면 뭡니까, 이거? 고소도 치는 거예요. 네? 노름. 가만.
그러면 상섭 그겁니다. 그 여자 교도소 가면요 제일 많은 게 사기, 그 다음에 상습 도박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사기는 꼭 미인계가 있어야 돼. 사기 미인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살인 같은 건 남자가 많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교도소인데 청주 교도소는 완전 호텔입니다. 거기. 자, 그래서 이제 사기범들이 많아요. 2단계 고의. 많이 보세요. 시대의 사기들, 뭐 장영자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자, 그럼 2단계 고의입니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이었으니까 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원치아이. 아까 착오는 뭐였어? 중요분의 착오 있어요.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기당하면 취소야. 강박당하면 취소. 그리고 이제 이때 강박 중에서 절대적 강박. 이번에 건축 이거는 무효라 그랬죠. 그죠? 절대적 강박은 무효다고 기억하고. 제3자의 사기. 여기 더 많이 나와. 제3자 A가 사기 강박을 했다고 하죠. 이쪽에서 A가 이제 사기 강박이죠. 기망, 착오. 그래서 사기는 A한테 당했는데 뭐라고 계약하는 거죠. A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갑이을과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을은 잘못한 게 없잖아. 원칙은 취소를 못하죠. 얘한테 당했으니까 자 사기는 항상 750조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얘는 갑은 A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취소 못해. 근데 예외적으로 갑이 제3자한테 사기당했거나 강박당했다는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요 두 가지만 취소할 수 있다죠.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거나 알았다가 뭐죠? 알 수 있었다 과실. 요 두 가지 한해서만 취소 가능해. 반대로 자 취소 못하면 악의 반대 뭐죠? 선의 Y의 반대 and 과실의 반대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취소당했다. 그러면 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선의의 병은 유효하게 권리 취소합니다. 이걸 더 많이 나와요. 자, 요거 이제 750조, 요거는 110조니까. 자, 요렇게 취소하고, 요건 안 해도 되고, 요것만 하고, 요건 안 해도 되고, 둘 다 같이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요게. 자, 그럼 대입하러 가보죠. 자, 24페이지 4번. 사기 틀린 것. 사기. 1번.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상대방입니다. 을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하였다면, 자, 그러면 얘가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다 그랬잖아. 인과관계 없잖아. 취소 못하는 거죠.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하면 사기 안 당했으니까 기망, 즉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기망 안 당했어요. 2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뭐가 나왔나요? 공동묘지. 그럼 취소네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확하고 워낙 중요해요. 자, 답이 3번인데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걸 설명을 하고 가죠. 자, 선의의 제3자입니다. 자, 갑이 자, 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등기해줬다고 하죠. 자, 등기. 그럼 아직은 을이 소유자입니다. 아직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니까 취소를 해야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은 선의의 제3자는 이 선의는 취소 전이든 후든 따지잖아. 취소 전후 불문하고 선의라면 보호됩니다. 그러면 취소를 2월 1일 날 했어. 2월 1일 전, 즉 1월 10일 날 샀던 아니면 취소된 후 2월 20일 날 샀던 선의라면 보호됩니다. 선의의 제3자를 많이 보호하려고 취소 전후 불문하고 선의는 보호됩니다. 그게 답이 3번 보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라. 네.
취소 전후 불문한다 그랬어요.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이게 틀렸어요. 밑에 정답풀이 잘 보세요. 해설서 3번. 사기한 법률행위 취소로서 보호되는 자 줄거세요. 제3자는 병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 갑과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줄거세요.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 따질 필요 없이 가질 필요 없이 선이라면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전 취소 후 따지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가 됩니다. 자주 나와요. 답이 3번. 뭐 요약집에 다 있는 말이야. 다음 4번 중요 표시하세요. 4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중요 표시 크게 다소 과장된. 요게 포인트야. 다소 과장. 약간이란 말은 아닙니다. 약간이랑 같은 뜻인데 판례가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하는 것은 우리 보통 성전은 약간 과장하죠.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 기억합니다.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와요. 우리 현수막 같은 데 보면 자 평당 뭐 1,000만원대 이렇게 나오죠. 1,000만원이라고 하자. 원대 그럼 얼마예요? 999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만원대.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워낙 많이 나와.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5번.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제3자의 사기에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이죠. 만약에 을의 대리인이 사기쳤어요. 을의 대리인, 을다시가 사기치면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아. 이쪽이죠. 자, 을의 대리인이 사기쳤다. 그러면 을의 사기하고 똑같으니까 언제나 취소를 하는 거죠.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닙니다. 그럼 제3자의 대표적인 누구냐? 이 상대방의 피용자야. 고용당한 사람.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해요. 만약에 피용자가 사기쳤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피용자가 아니라 대리인의 경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거기에 5번 여기 5번.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 관계없이 언제나 소유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25로 옵니다. 사기 옳은 것. 자, 1번. 자, 1번 지우세요. 뭐 시험 안 나옵니다. 1번 지워버리고 2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럼 두 가지네요. 착오도 성립하고 사기도 성립했죠.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에 착오로 취소할 있고 사기로도 취소할 수가 있다. 3번은 중요 표시합니다. 워낙 중요해요. 3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자 줄거세요.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동그라미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요거는 착오로만 취소해야 돼. 사기로는 취소 못해요. 요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요거는 착오로만 취소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밑에 해설서 와보세요. 해설서 3번 굉장히 중요해요. 3번.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이 난 경우에는 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맨 뒤로 가세요. 사기 강박에 관한 110조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즉 사기로는 취소할 수가 없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만 적용해서
취소권 가려야 한다. 잘 기억합니다. 줄이면 사인의 착오는 착오로만 취소할 수 있고 사기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반드시 암기돼야 됩니다. 3번 판례. 자, 4번. 아까 했던 거네요. 4번. 매도인이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했어. 제3자의 사기죠. 자, 그럼 갑니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있을 때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죠. 반대로 선이, 악의 반대 선이, 오의 반대 엔드, 과실의 반대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걸 항상 그려야 돼. 그거야 답 4. 매도인이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다. 그렇죠? 과실 없이 몰랐다. 그럼 선이 무과실이네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런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4번 질문 잘 기억해야 돼. 선이 무과실을 무과실 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5번은 우리 자주 나왔던 거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자, 줄거세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억해야 됩니다.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사기야,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라 그랬죠. 원칙제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 5번 판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하면서 원가 안 가르쳐도 돼요. 원가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사기로 취소할 수가 없다. 다음 25로 갑니다. 사기 옳은 것. 뭐 다 했던 거예요. 자, 답 5번만 가보죠. 5번.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동기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자, 사기 기망행위 나왔죠. 그러면 기망행위 나왔으니까 취소하면 되겠네. 사기로.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기망행위가 나왔으니까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고쳐드릴게요. 가보죠. 좀 1번 올라가보죠. 1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네요. 그랬죠? 사기당해가지고 중고자동차를 잘못 샀어요. 그러면 하자 책임 주장할 수도 있고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아니죠?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하자 담보 책임 주장할 수도 있고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다음 2번.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전매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뭡니까? 전매 차익이죠. 전매 차익은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부작위한 사기는 아까 두 개 뭐라 그랬죠?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나와야 부작위한 기망행위입니다. 이거는 전매 차익은 안 가르쳐도 됩니다. 또 3번. 표의자가 제3자입니다.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뭐죠? 무과실이죠. 무과실 선이라면 취소 못하겠네.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무과실 선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워낙 자주 나와요. 선이 무과실을 무과실 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음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어요. 자,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었으니까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매도인은 자,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을 선택해야 돼요.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의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밑에 해설서 4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4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4번.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자, 불법행위 요건이 바로 고의나 과실이죠. 당연히 갖춥니다. 사기나 강박이 되면 당연히 750조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요. 당연히 갖추니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취소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온다. 사기당했다. 그러면 취소하고 앤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돼. 다만 표의자가 취소했어요. 그 취소 효과는 이걸 선택을 해야 돼.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그라미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건 기억합니다. 불법행위하고 부당이득은 선택을 해야 돼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7라고 조금 쉬죠. 27. 강박의 의사표시 틀린 것. 강박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강력한 공갈 협박이라고 그랬어요. 자, 답 3번 갑니다. 자, 여기 3번도 가끔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자 강박행위도 범죄행위니까 위법행위가 돼야 돼. 위법성. 위법한 성질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이 없으면 강박도 사기도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소권, 고발권 얘기해요. 자, 고소권, 고발권은 정당한 권리란 말이야. 권리. 자, 고소권은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가 이제 고소인데 수사를 하라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신고하는 고소라 그래. 이건 정당한 권리니까 대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덜덜덜 보통 뜬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덜 떨지만 정당행위니까 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발권은 이제 제3자가 하는 거고 제3자가 자 범죄 수사라고 이제 하는 걸 고발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좀 약한 게 진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진정 몰라도 되고 정당에서 하니까 원칙은 강박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외가 이게 남용이 되면 강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소고발권 목적이 부당하거나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친고죄가 많았어요. 자, 성범죄는 다 친고죄였죠. 성범죄. 고소 안 하면 이제 처벌 못 했죠. 그러니까 내가 친고죄일 때 고소 안 하는 대신에 내가 100억을 요구합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자. 이렇게 100억 요구한다. 이런 경우는 목적이 부당하다. 이런 것은 강박이 됩니다. 또는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부당하다. 이런 경우는 강박이 됩니다. 이런 거는 강박이 될 수 있다. 남용되면. 이게 가끔 나와요. 자, 여기 3번 얘기입니다. 답 3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원칙은 강박이 아닌데 부정한 이익취득 목적 나왔잖아. 부정한 이익취득을 목적 하나 더 적어.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건 가끔 나옵니다. 부정행위는 보통 성범죄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원칙은 강박이 아니지만 부정한 목적을 하든지 부정한 수단 목적을 할 때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가 있다. 답이 3. 자, 그 다음에 1번이 조금 더 같은 말이에요. 1번. 어떤 해악의 고지가 해코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툴과 수단으로 부적당하는 경우, 수단이 나쁘죠. 수단을 부적당한 경우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이 됩니다. 3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주거 뭐가 나왔나요? 완전히 박탈된다. 무효네요. 완전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분들에게는 아예 무효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적 강박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워낙 중요한 판례예요. 다음 4번. 단지 각서의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그냥 이건 사인을 요구했죠. 이거는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해코지를 안 했으니까 강박이 아닙니다.
다음 5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경우 제3자가 강박했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나와야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알았다 나왔네요. 그러면 취소 가능하네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한 개만 더 하고 좀 쉬죠. 28. 하자 있는 의사표시 틀린 것. 자, 답 4번 갑니다. 4번. 기망행위를 한 자가, 기망행위 한 자, 속인 사람이죠. 기망행위 한 자가, 속인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자, 이거죠.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이다, 제3자다. 상대방이라고 그래서 제3자가 아니야. 대리인인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여 취소할 수가 있다. 틀렸죠. 답이 4. 그건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답이 4. 조심해야 돼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답 4. 워낙 많이 출제하니까. 1번 아까 했던 거고 2번 갑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입니다. 제3자가 사회강박해도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다.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도 아직 유동적이니까 취소 가능해요.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다. 5번 중대한 고지 의무는 알려야 될 의무를 고지 의무라 그래요. 자, 고지 의무 아까 나왔던 거 쓰레기 매립장하고 뭐였죠? 공동묘지죠. 5번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하거나 또는 기망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2개 적으세요. 쓰레기 매립장하고 공동묘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공동묘지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사기가 되니까 또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9분 가죠.